DKU 혹은 유대경, 최근 들어서 격투기 선수의 명현만 선수나 김승현 선수의 채널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또 다양한 격투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빨간 잠바를 입은 이 사람. 이 사람에 관한 제 생각을 다룬 영상을 작년에 제 채널에 업로드를 했고 현재 제 채널 내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제 전 영상의 결론이 올라가 있죠.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는 않다. 격투기나 실전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의 여부는 저보다 실전 경기를 뛰셨던 선수분들이 더 잘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의 영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전 영상은 댓글이 거의 몇천 개가 달렸는데 절반은 이 사람 욕이고 나머지 절반은 제 욕입니다. 욕 외에 댓글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은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네가 뭔데 그분을 평가하느냐는 이야기부터 세미나를 직접 들어봤는데 칼을 한 자루 쥐어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모두 다 죽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분도 계셨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혹은 종합격투가한테 처맞는 꼴을 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고액의 수강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친다 왜 이 사람을 편들어주냐 같은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우선 저는 영상에서 유대경이라는 사람을 욕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댓글에 제 욕이 달리는 건 괜찮지만 DKQ에 대한 욕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어서 댓글창을 어쩔 수 없이 막았습니다. 그냥 둘 수도 있었는데 도저히 제가 컨트롤이 안 될 만큼 험악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댓글에 댓글이 달려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댓글창을 유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전 제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금 과장을 보태면 DKU 이 사람은 이수룡과 마찬가지로 무술이라는 본인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찝찝한 구석은 당연히 있었어요. 제 전 영상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무슨 대경 참장공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느니 무슨 이너 스트렝스인지 내압을 길러서 의자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느니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본인의 몸에서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게 다 수련해서 나오는 거라느니 이런 점들은 어딘가 모르게 약을 파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DKU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립을 지켰던 이유는 첫째로는 이 사람이 본인의 수련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다른 무술거나 무술인에 대해서 최소한 존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폄하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으며 셋째로는 실전 최강론이라든지 종합격투기에서 자기가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종합격투기나 그래플링계 무술을 수련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 무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의 세미나가 열리면 직접 참여를 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세미나를 참가한 분들이 계신데 정말 신기하게 딱 절반으로 나뉘어서 반은 사기꾼이다, 반은 진짜다로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면서 연락이 된 이분의 강의를 수강하셨던 어떤 한 분은 누구나 알 정도로 실전 경력이 충분하신 분이고 제가 이름만 대면 바로 누구든지 아실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시합도 많이 뛰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과 힘에 대한 구현이 일정 경지 이상에 오른 것은 확실해 보였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나머지 직접 세미나에 참여해서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꼭 신기하게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막아놔서 이제 댓글을 못 달게 되면은 저의 다른 영상에 들어오셔서 그 영상에 관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제 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DKU의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알고리즘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제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거슬러 따라가 올라가 보니까 어떤 태권도를 하시는 분의 유튜브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해당 유튜브에는 DKU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게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걸 찾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DKU가 해외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던 어떤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매체의 인터뷰에서는 확실히 좀 정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딘가 경지에 도달한 듯한 본인의 자랑 섞인 소개 이런 건 성공한 무술인으로서 또 성공한 사업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인터뷰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탑 클래스 복서들에 관한 본인에 대한 생각이나 종합격투가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Do you follow boxing and MMA or no? Do you watch it? Yes, watch. Who do you like in boxing? Who do you like in MMA? 메이웨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로이 존스 주니어. Why Mayweather? Why Roy Jones? 그들은 전신을 사용해서 잽을 하고 스트레이트를 하고 우리가 흔히 복싱을 했을 때 손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복싱을 전신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싸우죠. 특히 제가 실망했던 건 저는 뭔가 전반적인 확신과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는 말도 꼬이는 부분이 많았던 점이에요.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제일 위험한 선수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서 그냥
헤비급 선수라고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부분에서는 뭐 선수를 모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코너가 하비브에게 진 이유를 그게 거리 싸움이 안 돼서라든지 아니면 체력이 안 돼서 졌다고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전 진짜로 이 사람이 종합격투기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전무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커너 맥그리거가 하비브에 대한 연구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커너 맥그리거 운동량이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쳤고요. 지쳤기 때문에 잡힌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말들도 계속 두서가 없었어요.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가 싸우면 무조건 헤비급 선수가 이긴다는 뭐 헤비급 최강론이나 뭐 그런 체급 최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잠시 뒤에는 실전에서는 생존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선빵 최강론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복싱 실전 최강론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Okay, let me ask you, in the MMA world, who is the most dangerous fighter in the world? 헤비급 선수들이겠죠. 아무래도. 이름을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sorr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봐도 큰 자동차하고 작은 자동차 부딪혀버리게 되면은 큰 자동차가 이기지 않습니까? 헤비급 선수랑 라이트급 선수랑 싸우면 당연히 헤비급 선수가 이기는 거고요. 근데 실전이나 생존에서 싸운다라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죠. If you're in the street, so take John Jones, take Conor, take all these boxers, Mayweather, take Pacquiao, take him in the streets. It's no rules. Who wins?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그 생존하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을 먼저 때리는 사람,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래도 복서가 유리하지 않을까. 예, 복서가 유리하지 않을까. 게다가 UFC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페셜 매치를 잡아주면 할 의향이 있고, 코너 맥그리거를 지목하면서 누구와 싸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그 쉬샤오동에게 쓰러져간 중국 무술가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Do you think you could hang and fight with some of the other guys? Like, do you watch it and say, I think I can beat that guy? Do you think about that? 만약에 UFC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스페셜 매치를 잡아준다면 할 의향은 있어요. 누구랑? 코너 맥그리거나 뭐 아무나? 괜찮겠죠. 상관없어요. You think you can fight anybody and go up against these Yes, guys? it doesn't matter. And you're not afraid. You would do it. Oh yes, of course. I don't afraid. Really? I'm afraid, yes. Okay, then, because I would be actually curious. 여전히 저는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무술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명상이나 힘의 전달 방법 등 DKU의 일부 연구가 종합격투기나 기타 타격계 무술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직접 수업을 들으셨다는 분과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 사람이 본인이 연구한 분야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전에 완전히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접 실전에서 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제가 아직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해보지 않은 마당에 그 사람의 길이 무조건 틀렸다고 제가 단정 지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실전에서 뛰었다고 해서 꼭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실전 경험이 없지만 잘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한 이 사람의 마인드도 어느 정도 일치한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어느 종합격투가 붙어도 두렵지 않다는 대답보다는 당연히 싸우면 어떻게 될지야 모르겠지만 그들과 나는 추구하는 길이 다르다,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 중에도 종합격투기와 종합격투가를 존중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MMA 선수들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MMA를 존중합니다. 21세기에서 가장 근대화적인 획기적인 무술 MMA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가는 방향이 다른 거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쪽으로 제 방향성을 잡았고요. MMA 선수들은 파이터로서 잡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종합격투기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내 주장을 펴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권리이고 자유이지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다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아예 이해를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셜 아티스트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타이밍, and the rhythm. 근데 거리하고 타이밍하고 리듬이 아예 없어요. 장담하건대 국내 종합격투기 단체에 어떤 선수들을 붙여놔도, 아니 심지어는 평범한 관원과 종합격투기 룰로 스파링을 가볍게만 해보아도 본인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슬링, 그래플링, 타격, 이 3박자가 갖춰지지 않은 거리 싸움과 체력만으로 하는 종합격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개발했다고 하는 그 대형 참전공이나 이너 파워, 이너 스트렝스 같은 그런 이론이 과연 종합격투기 상황에서 안바나 초크 같은 그래플링 기술들을 막아내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당시 체급 최강의 타격가로 평가받던 조세 알도를 펀치 한 방으로 KO 시켜버린 코너 맥그리거의 카운터나 5라운드 내내 몰아치는 하빕의 레슬링을 DKU 본인이
하물며 그 제자들은 할 수가 있을까요? 나름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무술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성공을 거두셨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모르는 채로 다른 무술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내지 못하고 지도를 해나간다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배우고 있는 격투 지망생들, 특히 종합격투기 지망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때가 무술가와 사기꾼을 한가름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해보자면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 있었던 해외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바로는 종합격투기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서 어쩌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사기꾼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겠죠.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DKU를 시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랑 무술로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그 본인의 무술로 사업을 이뤄서 성공한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죠. 그리고 여전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세미나를 한 번은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